자, 3페이지에 훈민정음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훈민정음을 네모 쳐주세요.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 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는 건요, 시험을 볼 때 안 써도 돼. 오케이? 그래서 색깔 너네 헷갈리면은 안 써도 되는 걸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먼저 훈민정음이라는 건요, 1번. 세종대왕이 만드신 글자의 이름이야. 그치? 한글이라는 글자의 이름, 훈민정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만든 글자에, 그치? 설명에 쓴 책의 이름입니다. 저 봐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고 이 글자는 이런 원리를 통해 만들었고 이런 방법으로 써야 돼를 한자로 써놓은 거야. 왜냐면 그 당시 한글은 새로 만든 글자니까 한글로 써놓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한자로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름이야. 얘는 뭐로 썼다? 한자를 통해 썼다. 근데 이거를 세조 때 한글로 번역을 했어. 그게 뭐냐면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얘는 한자로 써진 해례본을 뭐 한 거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나란말싸미 중기께 달라, 그치? 요거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번역해 놓은 세조 때의 훈민정음 언해본을 배울 거야. 우리가 한자를 배우진 않고. 오케이?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훈민정음이 글자의 이름도 되고 책의 이름도 된다고 했는데 이 훈민정음의 뜻을 본다면 검정색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 의미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치?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 정, 소리, 입니다. 자, 창제 몇 년이나? 1443년에 만들어. 반포는 배포다. 그치? 배포를 한 건 3년 뒤인 1446년이에요. 그러면 1443년이든 1446년이든 몇 세기일까? 지금 우리 2024년이거든? 2024년이거든? 근데 우리 지금 몇 세기지? 21세기지. 그럼 앞에 두 글자에 플러스 1이 세기야. 그치? 그러니까 몇 세기야? 15세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15세기나 되어서야 우리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맨 위에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선생님이 뭐 한다 그랬어? 시험에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거야. 그래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이렇게 나눌 거야. 그래서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는 10세기야. 10세기에 뭐냐면 고려가 건국이 돼. 그치? 그래서 그 10세기를 기준으로 고대와 중세를 나눠. 그쵸? 선생님이 초록색도 쓸 건데 초록색도 안 써도 돼. 오케이? 근데 봐봐. 이쯤에 15세기에 뭐가 창제되지? 한글. 훈민정음이 창제가 돼. 맞니?
그걸 기준으로 여기를 중세 중에서도 전기, 훈민정음 창제 이전, 여기를 중세 중에서도 후기로 나누고요. 16세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진왜란이 몇 년이지? 159. 그치? 159 있으면 안 돼 라고 해서 1592년이니까 16세기 말이잖아. 그치? 그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근대로 넘어가. 오케이? 근대로 넘어가. 그 다음에 19세기. 우리 여기 쓸게 선생님이. 우리 가보개혁은 몇 년이냐면 1895년이거든.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지. 그치? 그때를 근대국어. 그 이후를 현대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세기부터 현대국어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잘 봐. 여기 봐. 그러면 15세기나 되어서야 뭐가 된 거야? 우리나라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그 이전까지. 요 이전까지. 한글 창제 이전까지에 우리나라의 글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요. 차자표기라고 해서 주변에 글자가 한자가 있었잖아. 한자를 빌릴 차야. 빌려서 사용하는 표기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우리말은 있지만 우리 글이 없었던 거야. 맞니? 맞니? 그러면 이 차자 표기가 굉장히 많아. 먼저 고유 명사, 단어들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아. 그게 인명이든 지명이든 관직명이든. 오케이? 그러다가 서기체라고 해가지고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거야. 다시 해볼게. 봐봐. 고유 명사를 이거는 선생님 썼다 지울 거야. 그치? 이건 쓰지 마. 빛나라는 이름이 있어. 맞니? 그러면 이 빛나라는 우리 글을, 우리 말을 맞니? 쓰고 싶어. 근데 우리 글이 있어 없어? 그래서 한자를 빌려와. 근데 한자는 뜻도 있는 글자고 뭐도 있어? 음도 있는 글자잖아. 그러면 뜻을 만약에 빌린다고 한다면 우리 영어니까 이렇게 쓰고 빛나 이렇게 읽거나. 오케이? 음을 빌려서 빛나 요렇게 읽던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런 게 고유명사. 음을 빌리거나 뜻을 빌려서 사용한 거. 그치? 요거 지우고. 그 다음 서기체 같은 경우는 이게 영문, 한문이야. 근데 우리말의 어수는 서술어가 뒤에 오지. 그래서 이 영문, 한문을 우리말의 순서로 바꾼 거. 이게 서기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두와 그치? 이두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삼두 절대 아니고 이두와 구결. 이두와 구결은요, 우리말에 어미나 조사 같은 걸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 향가를 쓴 향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차자 표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향찰이야. 그래서 뭐 실질 형태소든 형식 형태소든 모두 표현할 수 있었어.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주로 뜻을 빌리고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모두 음을 빌려가지고 이 말은 결국 우리 말 문장 전체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어순도 우리말 어순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배울 부분은 요 부분이야. 15세기와 16세기. 오케이? 우리 모의고사 보면은 15번이 중세국어 문법이 주로 나오거든? 맞아. 15세기, 16세기가 가장 잘 나와. 이해됩니까? 오케이? 됐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로 15세기 1443년에 창제가 되고 1446년에 뭐가 됐다? 반포가 됐다. 근데 자, 우리나라의 글자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먼저 첫 글자인 초성이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중성인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받침 글자인 뭐가 있죠? 종성.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설로 음절, 글자를 이루고 있거든요. 먼저 초성을 볼게요. 초성은 자음이 오죠? 그쵸? 몇 글자냐면 17자입니다. 그래서 모음이든 자음이든 한글이 배우기 쉬운 건요. 기본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문자를 만들기 때문이야. 먼저 기본자는요.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이라는 건 모양을 본뜬 거거든. 특히 자음자는요. 파란색입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 그러니까 그 글자를 발음하는 데 사용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야. 얼마나 과학적이야. 그래서 기본자 5개는 그, 양, 막, 살, 이렇게 5개 이렇게.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살면 안 돼. 그치? 그냥 막 살아. 그럼 이게 발음될 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거잖아. 먼저 기역부터 보면요. 기역은 혀뿌리가. 혀뿌리라는 건 목에 닿아 있는 혀 부분이야. 오케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구멍을 막는 거겠지? 그치?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니은은 혀뿌리가 아니라 혀끝이죠.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요. 시옷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요.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어금니 쪽에서 소리 난다라고 해서 아음이라고 하고, 그치? 니은은 혀끝에서 닿는 거니까 설음이라고 하고, 미음은 입술에서 나는 거니까 순음이라고 하고, 시옷은 이에서 소리 나는 거니까 치음이라고 하고, 목구멍 후자를 써서 이응은 후음이라고 해. 그래서 아설 순치 후라고 보기도 해. 그래서 기역을 다른 말로 아음, 니은을 설음, 미음을 순음, 시옷을 치음, 이응을 후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가획자 5개를 만들어 놓고, 아니 상형자 5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획이라는 원리를 사용한 거야.
그럼 가획은 뭐냐? 획을 더한다는 거거든. 근데 획을 더할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져. 그러니까 획이 더해질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 소리의 특성을 글자에 반영했다는 거지. 그치? 그만큼 어떤 글자다? 과학적인 글자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기역에 획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키역이 되죠. 그쵸?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 거기에 하나 더해서 티읕. 그치? 미음에 획을 더해서 비읍이 되고 더해서 피읍. 그 다음에 시옷에 획을 더해서 지읒이 되고 여기에 또 획을 더해서 치읒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 이응에 획을 더해서 이렇게 이거 라이언 눈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치? 얘 뭐라고 해? 여린 히 으시예요. 까만색으로 썼으니까 써줘야 돼 시험 볼 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획을 더한 히읗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다 이채자라고 해서 산형도 아니고 가획도 아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봐봐. 기역 라인에 이응인데 꼭지가 달려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예디응이라고 해. 니은 라인에 리을이 있고요. 그 다음 건너뛰고 시옷 라인에 이렇게 삼각형 있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반치음이라고 해. 요렇게 합쳐서 17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음자에. 됐나요? 여러분 요 17개를 만드는데 요거 외에 자음도 있잖아. 우리가 뭐 쌍시옷이라든지. 그치? 맞니? 그 외의 자음은 또 두 가지가 있었어. 먼저 병서와 연서가 있어요. 병서는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로 붙여서 쓰는 거야. 맞니? 근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각자병서가 있었고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합용병서가 있었어요. 자, 각자병서의 선생님 예를 한번 써볼게. 파란색이니까 시험지엔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봐봐. 기역을 이렇게 가로로 나란히 썼어. 맞니? 이거 각자병서야. 디귿을 이렇게 나란히 썼어. 각자병서야. 비읍을 나란히 썼어. 각자병서야. 근데 옛날엔 이응도 이어서 쓰는 게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요런 게 각자병서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게 병서인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각자병서. 오케이? 합용병서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시옷 디귿 이런 걸 같이 쓰거나 욕 아니야 비읍 시옷을 같이 쓰거나 이렇게 3개를 쓰는 것도 있었어. 그치? 이렇게 3개 이상도 연달아 올 수 있었어. 맞니? 맞니? 응. 근데 봐봐. 빨간색도 시험에 써주세요. 오케이? 요 합용병서에 밑줄 쳐주시고요. 요 합용병서가 글자에 초성 자리에 올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초성에 합용병서가 쓰이면 그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단어의 머리에 자음이 무리지어 온다. 그래서 무리군을 써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어. 자, 이 중세국어는요. 현대국어와의 차이가 무조건 시험이거든.
맞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은 뭐냐? 중세 국어에는, 즉 어두자음군이 쓰였다면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현대 국어에는 초성에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습니다.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 각자병서는 하나의 자음으로 처리하니까. 됐나요? 됐나요? 봐봐. 그리고 이 어두자음구는요, 모두 발음됐다라고 추정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두자음군에 파란색으로 선생님 밑줄 치고 모두 발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면 옛날에 쌀 있지, 라이스. 그 쌀을 드러낼 때 이렇게 썼대. 이렇게 어두자음군으로 쌀이었대. 그치? 근데 우리 조와 쌀이 만나잖아? 그치? 지금 우리 조와 쌀이 만나지? 그럼 어떻게 발음해? 좁쌀이라고 하거든. 그럼 비읍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아, 여기 있던 비읍이 원래 소리가 났어서 그게 남은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두자음군을 만나잖아? 그러면 뒤에 거를 된소리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요거를 읽으면 어떻게 돼? 뜻이 되는 거지. 뒤에 걸 된소리로 하는 거니까. 됐나요? 오케이. 됐어? 좋아. 그 다음에 연서를 보겠습니다. 연서는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거야. 그래서 세로로 이어 쓰는 거야. 나 파란색으로 할게. 미안해. 세로로 이어쓰기. 그래서 입술 소리에. 입술 소리라는 건 미음, 디읍, 피읍, 그치? 뭐 쌍비읍 등을 입술 소리라고 하고 그 아래 이응을 이어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봐봐. 순경은 미음하고 순경은 비읍 요런 게 있어. 그치? 맞니? 그래서 요게 뭔지 알아줘야 돼. 얘를 순경음 비읍이야. 그러면 그 앞에 건 순경은 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니? 그럼 봐봐. 자음을 17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병서와 연서의 방법으로 썼어. 됐니? 그 다음에 중성을 볼 거야. 모음은 몇 자냐? 11자야. 그럼 자음 17개 플러스 모음 11개 합치면? 그래서 세종대왕이 서문에 28글자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기본자 역시 만들었고요.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야. 그래서 봐봐. 기본자를 요렇게 점 있지? 그치? 요거를 뭐라고 쓰냐? 아래, 아라고 해. 글자 아래에 쓰는 아, 나. 그 다음에 으와 이가 기본자예요. 오케이?
그럼 아래 아, 이는 뭐를 상해? 우리 자음은 그게 소리 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지. 근데 우리 배웠어. 자음은 장애를 받는 소리잖아. 그 장애받는 위치가 소리 나는 위치였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본떠주면 되는데 우리 모음은 장애를 받아? 장애받지 않지. 그러니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철학적인 사상을 본떴어. 그래서 아래아는요. 둥근 하늘을 본떴고요. 은은요. 평평한 땅을 본떴고요. 이는 그 땅에 서 있는 사람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판, 우리 그 핸드폰 자판 할 때 키보드형이랑 천지인 있는 거 알지? 네. 선생님 아직이래. 선생님은 매우 늙어서 천지인을 쓰거든? 오케이? 아, 이게 그 천지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민이 천재 쓰죠. 그치? 아, 쓸 수 있지, 왜? 야, 너 무슨 의미야? 이래서 하고. 자, 그래서 기본자 아래야 이를 만들어. 그러면 이 이후엔 뭐를 하느냐? 너네가 좋아하는. 너네 아이템 합성 좀 해봤지? 그치? 가지고 있는 기본자를 합성을 하는 거야. 오케이? 합성을 하는데 그 합성에 초출자와 제출자가 있어. 그래서 초출자는 이거 아래아거든. 아래아가 한 번, 기본자를 한 번 합성하는 거고, 제출자는 아래아가 두 번, 기본자를 두 번 합성하는 거야. 맞니? 그럼 봐봐. 우리 이랑 아래아를 합성하면 뭐가 돼? 이랑 아래아를 합성하면 아가 돼. 그치? 아래아랑 을을 합성하잖아? 오가 돼. 아래아랑 이를 합성하면 어가 되고요. 으랑 아래아를 합성하면 우가 됩니다. 위치 똑같이 써주세요. 그치? 그 다음 제출자. 그냥 이에 아래아를 두 번 하잖아? 야가 돼. 요가 되고 여가 되고 유가 되는 거야. 오케이? 맞니? 요렇게 몇 글자? 네 글자. 11자. 모음 11자를 만든 거야. 됐니? 그럼 이거 외의 모음은 요 11자를 합용, 같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외의 모음은 합용의 원리입니다. 됐니? 그럼 같이 한번 볼게. 자, 이것 외의 모음은 봐봐. 저도 써야 되죠. 파란색으로 할게. 자, 이 외의 모음은 뭐 한다 그랬지? 합용. 합용한다 그랬지. 그럼 선생님 합용한 걸 볼게. 봐봐. 아랑 이 위치 똑같이 해줘. 선생님 지금 요 위치에 쓰고 있어. 아에 이를 합용하면 애가 되지. 어에 이를 합용하면 애가 되지. 맞니? 또 요 야에 이를 넣으면 얘가 되지. 여에 이를 내면 얘가 되지. 그 다음 뭐 와, 왜, 워, 왜, 위. 제출 뭐요? 워. 그치? 네. 그 다음 봐봐. 의도 있지. 근데 그 당시는 아래아랑 이를 같이 쓴 의도 있었어. 점이 아래 하는 거죠? 응, 요렇게 해주면 좀 나을까? 됐어? 그럼 이런 글자들이 다 모음이야. 봐봐. 그래서 기본자 아래아 이 상형자로 만들고 그 다음 합성 초출 제출 만들고 그 외의 모음은 그 11자를 같이 사용한 합용이야. 맞니? 근데 그 당시 모음은요. 성질이 3가지 성질이 있었어. 먼저 양성.
밝고 가벼운 느낌, 경쾌한 느낌을 주는 양성 모음과 음성, 어둡고 무거운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중성, 양성도 음성도 아닌 거. 오케이? 중성은요, 그 모든 모음 중에 이 하나야. 딱 하나 이밖에 없어. 맞니? 나머지는 양성과 음성이야. 그래서 형광펜 챙겼지? 선생님 챙기라 그랬어? 그럼 봐봐. 그럼 양성자에 뭐가 있느냐? 우선 아래야 양성이지. 맞니? 거기에다가 아오, 야, 요, 에, 예, 와, 왜, 의. 그 다음 음성자에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우, 여, 유, 에, 예, 워, 왜, 위, 의. 무슨 용어이요? 응? 어떤 용어이요? 어떤 용언이냐고? 아니 어떤 용어인지요?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양성은 밝고 경쾌한 느낌, 음성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지. 근데 우리가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오른손 왼손 있지. 그치? 옳다에서 온 거고 외다는 옳지 않다에서 온 거야. 그럼 사람은 옳은 걸 추구하지. 그래서 삐져나온 부분이 아처럼 오른쪽에 있거나 위로 올라가 있군요. 오른쪽에 있지. 그럼 양성이야. 근데 삐져나온 부분이 어처럼 왼쪽에 있지. 그럼 음성이야. 그 다음 사람은 위로 가길 추구해, 아래로 가길 추구해? 위로. 그러니까 삐져나온 부분이 오처럼 위로 가 있으면 양성, 우처럼 아래로 가 있으면 음성. 그럼 야를 봐. 오른쪽으로 삐져나왔으니까 양성. 요를 봐. 위로 삐져나와 있으니까 양성. 여는 왼쪽이니까 음성. 유는 왼쪽이니까 음성. 그럼 봐봐. 옆에 에 있지. 얘는 아에 이가 붙었지. 아는 양성이고 이는 중성이지. 중성은 별로 힘이 없어. 그래서 에는 양성. 근데 어에 이가 붙은 애는 음성.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봐봐. 중성은 뭐 하나다? 이 하나다. 그러면 왜 중성에서 양성, 음성을 굳이 선생님이 형광펜까지 써가면서 표시를 하냐라고 한다면 중세 국어의 특징 때문일 것 같아. 파란색입니다. 중성은요, 봐봐. 모, 조, 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면 모음 조화는 뭐냐라고 한다면 양성 모음은 무엇과 양성 모음과 쓰이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과 쓰입니다. 이게 현대에도 남아있긴 하거든. 그럼 해볼게. 봐봐. 우리 먹다와 막다라는 말이 있지. 여기에 어미를 결합할 거야. 근데 먹에는 아가부터 어가부터 어가부터 음성이니까. 그치? 막다에는 뭐가 붙어? 아가부터 양성이니까. 그러니까 현대에도 남아있지만 중세에는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져 있어. 그치? 그러면은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우리 현대에는 자음 뒤에서는 목적격 조사로 을이 쓰이지. 그치? 맞니? 예를 들어 봐봐. 옛날에 사슴을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썼고, 그치? 거북을 요렇게 썼거든. 거북이를. 그치? 그럼 현대는 그냥 을만 오면 되거든. 근데 중세에는 을도 양성 버전의 을과 음성 버전의 을이 있었어.
이해돼? 그래서 모음 조화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현대에는 을밖에 없지만 중세는 그것의 양성 버전도 있었던 거야. 이해돼? 그리고 또 하나 특징 봐봐. 지금은 우리를 먹어, 막, 아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썼거든. 그래서 어떻게 쓰게 되냐? 사, 스, 물 이렇게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쓰게 되고요. 그치? 거북을 한다면 거, 부, 불 이렇게 이어서 씁니다. 우리 이런 걸 이어 적기라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이해돼요? 네. 어쨌든 모음 조화라는 게 끼리끼리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 주의해야 될 거. 중성은요. 중성은 혼자잖아. 양성이랑 붙을 수도 있고 음성이랑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중성이 양성을 만났다고 해서 모음 조화인가? 아니지. 중성이 음성을 만나도 모음 조화가 아니야. 양성끼리 만나야 모음 조화고 음성끼리 만나야 모음 조화야. 이해됩니까? 중성은 양성이든 음성이든 올 수 있어. 다만 그걸 모음 조화라고 얘기하지 않아. 됐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또 선생님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현대국어와 비교하는 게 진짜 잘 나온다고 했었잖아. 맞아? 그러면은 봐봐. 파란색이야. 봐봐. 그 당시에 기본자인 아래야 이, 아, 어, 우, 오. 요 7개 있지. 그치? 요 7개. 요게 중세의 단모음이야. 단모음. 우리 단모음이 뭐였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게 단모음이었거든. 그래서 중세는 몇 단 모음이냐? 7단 모음이야. 7개. 그럼 그 7개를 제외한 거 있잖아. 7개를 제외한 거 여기 야여 유요부터 요 의까지 맞니? 얘는 무슨 모음이겠어? 이중 모음이겠지. 그럼 이중 모음이라는 건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을 고정하는 거지. 아니, 변화시키는 거지. 고정하는 게 단모음, 변화하는 게 이중 모음. 그럼 봐봐. 여기 참고로 쓸게. 중세는 단모음이 7개. 아래야, 이, 아, 어, 오, 우였지. 맞니? 그럼 근대에는 몇 개냐라고 한다면 참고. 근대는요. 단모음이 8개야. 8단모음이라고 쓸게. 그 중세의 7단 모음 중에서 아래아가 없어져. 아래아가 없어져. 그래서 봐봐. 이, 아, 어, 우, 오가 있잖아. 아래아가 없어진 거. 거기에 플러스 에와 에가 추가돼. 그래서 8개야. 근데 현대에 와서 현대는 단모음이 10개거든. 그래서 여기 이, 아, 어, 우, 오, 에 플러스 위와 외도 포함이 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위, 외는 중세 시대에 단모음이었어? 이중모음이었어? 이중모음이었지. 그러면 현대와 발음이 같을까 다를까? 달랐겠지. 에 같은 경우는 중세에는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를 바꿔서 이중모음처럼 발음했는데 지금은 단모음이니까 고정해서 발음을 할 거고. 맞니? 근데 위와 외는 지금도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걸 허용하니까 그 발음이 같을 수도 있어. 예성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자, 기본적으로 단모음은 고정, 이중모음은 변화. 근데 여기 본 에와 에 같은 경우는 중세에는 단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중세에는 이중모음이야. 그러면은 에를 에 이런 식으로 혀나 입술 모양을 바꿨다는 거야.
됐니? 예. 근데 현대는 단모음에 포함돼 있지. 위, 왜? 애만 봐. 애를 봐. 그럼 현대는 단모음이지. 네. 그러면 현대는 고정해서 발음했지만 중세에는 고정시키지 않고 발음했으니까 발음이 다르지. 네. 맞니? 네. 또 위와 왜 같은 경우도 중세는 이중모음이었지. 네. 근데 현대는 단모음이지. 네. 그럼 기본적으로 발음은 다르겠지. 네. 근데 현대에도 위와 왜는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걸 허용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와 왜는 애와 다르게 중세와의 발음이 같을 수도 있어.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면. 시험문제 나오면 어렵게 나온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얘만 허용. 됩니까? 네. 됩니까? 중세 때가 이중. 자, 다시 이걸 기억해야 돼. 단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 고정해서 발음하고 현대. 이중모음은 편형. 변형해서 발음한다. 그래서 중세. 이해돼?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중세에는 이중모음이었지만 현대에는 단모음이 된 게 요 4개인 거잖아. 요 4개의 발음이 기본적으로 중세와 다르다. 근데 위외는 현대에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니까 그렇게 발음했다면 중세에도 이중모음으로 발음, 현대에도 이중모음으로 발음 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예. 오케이. 자, 요렇게 자음과 모음자를 만들었어. 됐니? 그 다음에 종성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종성자를 따로 만들었어? 아니요. 오케이. 종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가져와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종, 성, 부 따로 만들지 않아. 용, 사용해. 무엇을? 초성을.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 때는요. 받침에 무슨 글자든지 오게 만들었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중세에는 그 받침에 8개로 제한해. 8종성. 근대는 7개로 제한해. 7종성. 현대는 표기는 제한하지 않고 발음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제한하는 거지. 요거까지 쓸까? 참고로 쓸게요. 봐봐. 원래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해가지고 초성자 그냥 다 쓰게 했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는 8종성법이 쓰였어. 그래서 받침에 종성에 그, 여, 다, 리, 만, 보, 세, 요 7개. 근데 봐봐. 여기 이응이 예디응이라는 걸 포인트야. 예디응이 실제 응 발음이었어. 오케이? 거기에다 봐봐. 시옷이 발음됐었던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근대는 7종성법으로 받침에 기영, 니은, 디귿 빠져. 개나리만 보세요로 갈 거야. 예디응이 없어져서 그냥 이응이 남아요. 그러면 요 8종성법과 7종성법의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얘네 둘은요. 표기뿐만 아니라 발음 모두 제한하는 거야. 쓰는 것도 8개만, 근대는 7개만. 그치? 맞니? 근데 현대는 발음만 제한해. 그게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그치? 가느다란 물방울, 발음만 제한해. 근데 중세와 근대는 8종성법, 7종성법이다라고 한다면 표기도 제한하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되게 많은 내용을 했지만 시험을 보는 건 검정색하고 빨간색. 맞니? 그럼 봐봐. 여기 파란색이니까 합용 모음은 안 쓸 거고. 맞니? 여기 야여유요까지 쓰는데 요 안에서 양성, 음성은 표시해줘야 돼. 네, 빨간색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네. 오케이? 그래서 아오, 야, 요도 양성이고 우, 여, 유도 음성이라는 걸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맞습니다.